네, 여러분 재활의학TV 진행을 맡은 고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사회를 맡은 김용욱입니다. 자, 오늘 저희 세 번째 회차 진행이 되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석 교수님, 민경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그 통증 근골격의 꽃은 척추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통증 근골격계 질환이 사실 척추라서요. 저희가 척추의 편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는 스페셜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척추 관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일단은 디스크가 뭔지 요거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죠. 네, 디스크다라고 이제 병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디스크라는 거는 목이나 허리에 있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를 추간판 이거를 디스크라고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내가 디스크가 있다 하면 추간판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척추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디스크 질환이다 이렇게 대부분들 말씀을 하시죠.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목 디스크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손이 저리면 이제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저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경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 뭐 목 디스크도 있지만 이 손에서 신경이 눌려서도 손이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이제 각각에 맞는 진찰을 통해서도 구분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근전도 검사나 다른 특수한 검사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 디스크 질환인 경우에는 대부분 통증이 목 주위에 있죠. 네. 근데 손으로 가는 팔로 가는 신경을 압박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팔이 저릴 수도 있고 손이 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스크 탈출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팔과 손에 생기는 증상을 저희가 방사통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목이랑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머리 아닙니까? 그럼 목 디스크가 두통을 동반할 수도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경추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목에서 오는 두통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이 뻣뻣해지면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 디스크까지 아니고 그냥 목 통증만 느껴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소위 말하는 경추 베개입니다. 이런 베개들이 효과가 있습니까?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베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예. 뭐 어떤 베개를 써라라고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가장 편안형 베개가 제일 좋은 베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개 경추를 신전시켰을 때 더 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목을 좀 이렇게 구부리고 있을 때 더 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뵀을 때 가장 편한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이고 그게 제일 좋은 베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 이건 정답이 나왔네요. 물론 시중에서 경추 베개들이 뭐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또 각각의 효능이라고 막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저희가 이제 부정한다기보다는 결국은 내가 베는 베개가 가장 편안해야 된다.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쓰는 베개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베개가 최고의 베개다. 방금 전에 이제 베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크 질환의 예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예방이고 최근에 모든 업무가 이제 다 컴퓨터로 되면서 사실 컴퓨터에서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목이 계속 빨려 들어가면서 그렇죠. 거북목이 되거나 일자목이 돼서 많이들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 이거와 관련된 어떤 자세 또는 교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거북목이라는 거가 많이 그게 되는 이유가 사실 제일 많은 원인은 모니터 높이입니다. 모니터 높이가 높이? 생각보다 많이 낮게들 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앞으로 빨려요. 모니터를 내 눈높이에 맞춰서 딱 이렇게 조절만 해주셔도 이게 자연스럽게 자세가 목을 들고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척추 아래쪽으로 내려와 봅니다. 허리 쪽으로. 근데 이제 척추라는 표현을 쓰면서 과거에는 그 척추 디스크 그리고 수술, 디스크 수술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었어요. 많이 썼었죠.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거에 비해서 이 수술의 어떤 횟수랄까요? 이런 건 줄어든 건 맞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질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는 환자분들도 보존적 치료를 하려고 아는 병원들을 또 찾아다니시고 수술을 권유 받으셔도 어떻게 하면 수술을 좀 안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척추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병원 가서 여러 가지 뭐 어떤 병원에서야 할 수 있는 치료도 하지만 운동도 또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요새 참 많이 강조하는 게 그 코어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허리가 아프면 코어 운동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코어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허리가 아프다. 통증이 심할 때에는 우선은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통증 자체를 이제 소염작용을 하는 약물이나 어떤 통증이 또 너무 심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 자체를 먼저 줄이는 게 첫 번째 순서이고 네. 그렇게 통증이 줄어들면은 사실 가장 이제 안전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사실 걷기 운동이거든요. 예. 자세를 이제 바르게 한 다음에 걷기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코어에 해당되는 근육들을 단계적으로 추가를 해가는 것이 어떤 전체 어떤 운동의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코어라는 근육들이 생각보다 심부에 있는 근육이라서 네. 사실 밖에서 보이거나 하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힘을 생각보다 많이 써야지 그 활성화되는 근육은 아니에요. 뭐 배만 쑥 집어넣는 것만 하더라도 배 제일 안쪽에 있는 우리 횡복근이라고 하죠. 횡복근이 제일 중요한 복부내에서의 그 코어 근육이고요. 또 등 안쪽에 있는 척추 다혈근이라고 하는 척추 하나하나 마디마다 잡아주는 조그만 근육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건 사실 뭐 이렇게 실질적인 움직임을 한다기보다는 뭐 플랭크 같이 움직임 없이 아니면 누워서 그냥 엉덩이 들기라든지 그런 정도의 동작만으로도 그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운동을 시킬 수가 있어서. 대체 막 센 운동을 할 이유는 없는 그렇죠. 거네요. 네. 특히 뭐 저희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앉아 있는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의자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바람직한 자세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의자에 가장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앉는 자세에 대해서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의자고 쿠션이 없는 의자들 이게 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은 네. 최대한 이 엉덩이를 안쪽으로 붙여서. 밀어 넣어라. 네, 그리고 그렇죠. 허리를 꼿꼿이 세워라. 이 바닥에 발이 닿아야 된다. 뭐 요 자세 바른 자세입니까?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 자세를 오래 못 하고 못하죠. 그래서 요 자세에서 이제 보통 있다 보면 이제 점점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네네. 이 자세는 지금 안 좋은 자세인가요? 이렇게 하면 목도 같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아 이렇게. 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여기서 가장 제가 자주 하는 자세 보여드려도 되나요? 보통 이런 자세 아닙니까? 이런 자세?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자세인 거죠. 이게 다리를 꼰다는 게 왜 안 좋은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비대칭 자세가 되면 그러면 디스크 쪽으로 더 많은 그 하중이나 부담이 걸리게 되면 디스크 손상이 더 빨리 오게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더 허리 건강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의자 종류에 따라서도 전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왜 일반 사무실 가면 이런 의자 많이 쓰잖아요. 얼핏 보면 쿠션도 있고 팔걸이도 있고 등받이도 뭔가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의자가 특징적으로 앉으면 이게 바르게 앉는다고 앉는데 이렇게 돼요. 뒤로 눕게 되거든요. 이런 의자는 좋은 의자입니까? 이 비싸긴 또 비싸요. 당장은 편한데 이제 이거를 오래 하게 되면 허리 디스크에는 분명히 부담이 되거든요. 네. 같은 업무를 오랫동안 하신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뭐 10분, 뭐 15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자세를 한 번씩 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등받이에 등을 안 대고 이렇게 걸터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때요? 당장은 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을 목 전만 자세를 유지하면은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밑에가 불안해서 불안하죠. 금방 네. 무너지게 되고 근육의 피로를 빨리 오게 됩니다. 이렇게.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이른바 그 컵을 체어 어때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좋은 자세를 잡아준다라는 의미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써봤을 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퍼지는 자세를 하다가 무너지는 자세가 있죠. 네, 근데 네. 이제 그 의자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자꾸 걸리니까. 아하. 그럼 다시 이제 또 자세를 다시 한번 잡게 되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나쁜 자세가 되는 거는 조금 방지해주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00%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자세를 자꾸 하게끔 이게 자극을 해줄 수는 있으니까 신경이 계속 쓰일 테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좋을 수 있다. 아하.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술 담배 관련된 이야기인데 디스크에 술 담배가 몹시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술 담배가 건강에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게 디스크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까? 흡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디스크 쪽으로 가는 이제 혈류가 줄어들게 돼서 오히려 병변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술하신 분들은 외과,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는 금연하는 걸 굉장히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야지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나오거나 어쨌든 그게 그 상처가 조직이 치유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흡연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 반응을 좀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디스크 자체가 튀어나온다고 무조건 통증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음주를 하게 되면 그 염증 반응을 좀 더 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술 담배가 좋다는 의사 선생님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본인들의 디스크 상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디스크가 생겨서 수술 직전까지 갔었는데 아 그래요? 다행히도 이제 회복이 잘 됐습니다. 방사통 같은 게 있긴 한데 아까 있는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저 진짜 절실해가지고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누워서 운동하고 그거를 한 두세 달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증상이 서서히 좋아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솔직한 말씀이에요. 솔직한 말씀인데 우리 선생님도 그러시지만 이게 우리가 이게 안 아플 때는 내 몸을 그렇게 잘 안 돌본다는 거죠. 안 아플 때 미리 몸을 좀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세요? 디스크 깨끗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약간 오른쪽 엉치가 약간 시큰한 아, 거를 그래요?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들으셨죠? 이렇게 솔직한 채널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전문의들은 진짜 믿으셔도 됩니다. 본인들의 증상까지 모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 컨텐츠에서 디스크 있으신 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법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제작하는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게 목하고 허리 쪽이니까요. 앞서 잠시 우리 이야기했던 바른 자세 한번 해볼까요? 네. 꼿꼿하게 앉아서 오늘은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활의학TV 계속해서 애정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나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